폴란드가 천무다연장 도입하자미 로카드 마틴 폴란드 정부 협박 물결표? 서울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한국산 다연장 로켓 MLRS 천무가 폴란드군에 공급된다. 미국제 MLRS보다 성능이 우수한 일명 강철비로 불리는 천무 수출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은 방산 수출의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량은 288문이며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된다. 기본계약은 실행계약, 이행계약, 체결 전에 사업 예산을 설정하고자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폴란드 측의 절차다. 폴란드의 천무 도입 추진은 지난 5월 말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돼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브와슈차크 장관은 국내 방산기업을 돌아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현지 매체들은 계약식을 앞두고 이번 공급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앞서 보도했다. 보도된 수치가 정확하다면 지난 8월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1차 이행 계약을 합친 규모 57억 6천만 달러보다 많다. 만약 연내 실행 계약까지 체결된다면 올해 우리 방산 수출 규모는 작년 70억 달러, 위 3배에 이르는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에 실행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무 공급 물량의 일부는 현지 업체의 발사 차량과 발사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양국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 조건도 계약에 담겼다. 서울 연합뉴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19일 바르샤바 현지 시간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하나디펜스의 K239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승인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밝혔다. 계약식에서 손제일 하나디펜스 대표이사가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계약식은 당초 국내에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출발 직전 취소되면서 폴란드 현지로 장소가 바뀌었다. 이날 계약식에는 손제일 하나디펜스 대표이사,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등 생산기업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거리 80여 km에 달하는 천무는 차량 탑재 발사관과 탄약 운반차로 구성된다. 실시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발사관은 239mm 유도탄과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HIMARS 다연장 로켓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이마스는 6발이 227mm 로켓을 탑재하지만 천무는 12발을 탑재, 하이마스 2배가량의 화력을 자랑한다. 이에 브와슈차크 장관은 천무는 뛰어난 포격 무기라고 높게 평가했다고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전한 바 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량은 288문이며 내년부터 인도가 시작된다. 외신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양상을 보고 포격 무기 필요성을 인식,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으로 하이마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폴란드는 하이마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동시에 천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2. 폴란드 천무 도입 발표. K방산 동유럽 평정 쐐기타.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했다는 이 말은 20세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사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91년 냉전체제 붕괴와 걸프전쟁을 계기로 스탈린의 이 격언은 점차 사장 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이 맞대결할 일이 없어지자 대규모 포병이 불을 뿜을 전면전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걸프전에서 항공기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밀한 타격을 선보이자 포병은 구시대 산물이 됐다. 자연스레 포병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게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미 육군은 냉전 시기 운용하던 수천 문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백 문 규모로 줄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각각 수백 문에 달하던 자주포를 두 자릿수까지 줄였다. 한때 유럽 최대 포병 보유국이던 독일은 이제 자주포 94문과 다연장 로켓 38문만 갖고 있다. 한국의 군단 예하 포병여단 정도 규모다. 프랑스 역시 자주포와 견인포를 모두 합쳐 100문이 되지 않는 규모로 포병을 줄였다. 이처럼 포병 전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탈냉전 시기 세계 각국은 포병 규모를 줄이는 대신 포격 정밀도를 높이고 플랫폼의 기동성을 강화했다.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졌으니 강력한 화력보다 정밀하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동시에 수송기, 헬기 등으로 빠르게 작전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량 포병 시스템이 각광받았다. 가령 미군은 무게가 30T인 M109 자주포보다 포티 안팎에 불과해 헬기로 수송 가능한 M777 견인포를 선호했다. 같은 맥락에서 무거운 궤도 차량에 실린 12연장 로켓포 시스템 M270 MLRS보다 C130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16T 무게의 M142 하이마스 HIMARS가 주목받았다. 유럽 나라들도 비싸고 무거운 중형 화포보다 가볍고 저렴한 차륜형 자주포 도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정치인과 전략가 사이에 자리 잡았던 통념을 깼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세계 각국, 심지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조차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병이 전장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 대규모 포병을 동원해 하루 7만 발 이상 포탄을 쏟아부으며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였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정밀 포병으로 러시아 포병을 차례로 무력화하며 전황을 역전시켰다. 우크라이나 정밀 포병의 핵심은 M142 하이마스다. 이름 그대로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로켓 무기다. 하이마스는 미 육군의 장명처럼 기동성을 최우선시해 개발됐다. 이를 위해 이동식 포병 무기에 설치되는 안정화 장치, 아웃리거를 과감히 생략했다. 주행 중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정차 후 30초 내로 로켓탄을 연사하고 다시 30초 안에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발사기에 아예 전용 크레인을 달아 탄약만 준비되면 재장전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고작 10여 문의 하이마스를 쉴 새 없이 움직여 러시아군의 전방 추진 탄약고와 지휘소를 잇따라 파괴했다. 이 같은 작전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러시아군 포병 전력은 7월부터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이 제압당한 러시아군은 9월부터 하루 평균 300에서 500명 전사자와 그 3에서 4배에 달하는 부상자를 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수는 러시아군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여름부터 병력 기회가 크게 줄어든 우크라이나는 가을 정기 징집을 취소할 정도로 여유만만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인은 하이마스를 세인트성 하이마스로 상찬하거나 아예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특화된 무기라는 뜻에서 고기동 대러시아 시스템, 하이 모빌리티 안티러시안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전 초 활약한 세인트 제블린 미사일에 주목한 여러 나라의 주문으로 제조업체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이마스를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쇄도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다. 당장 미 육군과 해병대가 추가 발주에 나섰고 유럽 각국도 주문을 넣고 있다. 나토 최일선 국가 폴란드는 무려 500문을 사겠다고 나섰다.
폴란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 신문에 하이마스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판매 승인까지 받았다. 당시 판매 승인된 이 신문은 지난해 구매 계약이 체결돼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물량이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런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지상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창설하는 모든 사단과 독립포병여단, 독립포병대대에 총 80개의 하이마스 포대를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500문의 하이마스를 추가로 사겠다는 구매 의향서를 미국 정부 측에 제출했지만 미국은 4개월째 검토 중이다. 폴란드가 제시한 조건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폴란드와 불편한 관계인 독일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내건 구매 조건은 무엇일까? 하이마스 원형은 미국 50호 시리 FMTV 중형 전술 트럭에 6연장 227mm 로켓 발사기를 얹은 것이다. 폴란드는 그 대신 자국 기업 젤츠가 생산한 중형 전술 트럭 차체에 하이마스의 로켓 발사기를 얹고 사격 통제 장치는 자국산 토파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발사기보다 거래 규모가 큰 탄약도 폴란드 현지에서 기술 도입 생산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였다. 미국으로선 가뜩이나 독일이 폴란드의 군비 증강을 불편해하는데 부품값과 로열티 정도만 챙길 수 있는 계약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미국이 하이마스 대량 수출 승인을 계속 미루자 폴란드는 곧바로 플랜 B를 발표했다. 한국으로부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300문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폴란드는 초기 일부 물량을 제외한 천무 대부분을 기술 도입 형태로 생산할 예정이다. 차량은 젤츠의 8x8 중형 전술 트럭으로 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도 폴란드의 토파즈 시스템을 천무에 맞게끔 개량해 적용한다. 제식명은 WR300 호마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일단 천무 구매와는 별개로 미국산 하이마스 500문 도입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천무 도입이 본격화되면 하이마스 도입은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입장에선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전장 환경에 더 부합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마스는 기동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무기다. 수송기 탑재를 고려해 중량과 발사기 수를 제한하다 보니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화력 지속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폴란드는 미국과 달리 하이마스를 수송기에 실어 장거리 원정을 보낼 일이 없다. 국토 대부분이 평야인 폴란드는 예부터 유럽 교통 요충지로서 도로가 발달했다. 따라서 같은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면 화력이 우수한 쪽이 더 매력적이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달리 포탄을 발사할 때 차체 안정성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채택했다. 동시에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도 갇혀 발사 명령 후 16초면 사격 준비를 마치고 초탄을 날릴 수 있다. 도로를 달리다 1분 안팎의 짧은 시간 만에 정차 오른쪽 화살표 사격 재원 산출 오른쪽 화살표 방열 오른쪽 화살표 사격을 마치고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장형 크레인을 이용해 160초 안에 재장전도 가능하다. 하이마스가 운용하는 227mm 로켓은 물론 사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구경의 탄종을 선택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천무는 130, 227, 230, 239mm 등 로켓탄 4종과 KT-SME 등을 운용할 수 있다. 130mm 로켓을 탑재할 경우 사거리 23km 또는 36km에 달하는 로켓을 40발이나 연사할 수 있다. 227, 230mm 로켓은 미국 M26 로켓을 개량한 이중 목적고 폭탄 DPICM 탄두를 적용한 것이다. 천무엔 12발 탑재가 가능하다. 이 로켓의 표준 사거리는 45km로 로켓 한 발이 축구장 3개 면적의 파편비를 쏟아부어 강력한 광역 제압 효과를 발휘한다.